자, 좋습니다. 검찰 이슈 좀 볼 건데, 저는 오늘 오전에 사실 속보를 보고, 그럴 줄 알았다 싶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 그리고 사실 최근까지도 저희가 어제까지도 이 건진법사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다가 또 오늘 오전에 이 주제가 등장하니까 이게 뭐 이제 물타기인 건지 어떤 의미인 건지 여러 각도로 좀 이제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는데, 자, 일단은 우리 윤재관 대변인께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 검찰의 목적은 뭘까요? 세 가지로 제가 논평을 냈는데요. 예. 첫째로는 이제 계속적인 변함없는 충성맹세를 위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을 제물로 바친 거죠. 네.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윤건희가 혼자만 이 단독으로 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피해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일부러 기소한 거고요. 왜 오늘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4.2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념식을 내일 하거든요, 국회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예. 퇴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국회 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원식 의장과도 이제 접견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념사도 하시고 하는데 네. 그거를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공지를 했어요. 오신다, 참석하신다. 그래서 그 오시기 전에 기습적으로 한 것 같다. 검찰 알고 그런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면 조사 중이었거든요. 서면 조사를 보내고 그 서면 조사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한 번도 없이 그냥 기소를 날린 거거든요, 오늘.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내일 행사에 대한 물을 흐트리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얘기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명태균도 나올 거고 건진법사도 나오는데 네. 거기에 대한 물타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예. 이것을 통해서 대선에 분명하게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였다라는 생각이고, 예.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윤건희에 대한 충성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검찰 스스로도 지금 다급해요. 왜냐하면 심은정 딸 때문에. 아니, 예. 그러니까요. 심은정 딸 당장 조사를 해야 될 거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형평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네. 이창수 지검장 지금 서울지검장으로 오기 전에, 중앙지검장으로 오기 전에 예. 전지주검장 시절에 이 사건을 엑스레이터를 밟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자가 지금 한 게 뭡니까? 윤건희 봐주기 수사 계속 했었던 것이고, 예. 뭐 직권남용을 했을 것이다, 뭐 했던 얘기들, 여러 가지 혐의들을 좀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의 칼같이 수사기관의 칼같이 자기한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좀 더 흐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그 세 번째로는 검찰 개혁을 한 사람은 검찰이 있는 한 끝까지 보복을 한다라고 하는 그 심리를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 오늘 역겹다, 이렇게 제가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예상을 했던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어떤 검찰의 논리라는 게 사위, 그러니까 이제는 전 사위가 됐죠. 문다혜 씨와 이제 이혼을 이미 한 상황이니까. 이제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주다가 그 지원을 하지 않고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하고 나서, 그로부터 2018년 제가 알기로는 7월이었죠. 그때부터 재직 기간을 총 포함해 가지고 금액을 1년 8개월로 잡은 것 같아요. 한 약 1억 6천 정도 되는데, 급여가 1억 6천이군요. 이거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로 보았다. 그러니까 급여를 뇌물로 본 거잖아요. 참 이거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받은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반대급부로 받은 예. 월급을 뇌물로 하는 이 기상천외한 짓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내용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제대로 그 출근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보도 자료에 써놨더라고요. 예, 저도 봤습니다. 예, 보셨죠? 팩트가 뭐냐면요, 곽상도가 태국에 와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 기억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곽상도 전 의원이 곽상도 전 50억 클럽 곽상도가 태국에 와서 난리를 쳤어요. 태국에 오고, 그건 뭐 자기가 공개적으로 오고, 뭐 보좌관도 왔었다, 뭐 이런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곽상도가 계속 와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근무를 합니까? 그러면 이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예. 또 그리고 나서도 코로나도 있었던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걸 가지고 제대로 출근도 안 했다라고 이제 어거지로 만들어낸 것이죠. 예. 참 이건 전직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저도 검찰권 남용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걸 이제 선거 지금 대선 기간이잖아요. 대선 기간이니까 당연히 또 검찰이 선거를 개입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매우 뭐 이게 증명 가능한 그래서 이게 유죄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안이면 예. 대선이고 뭐고 아무튼간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예. 정말 클리어하게 이거는 유죄가 증명되는 사안이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뭐 법에 무지합니다만은 네. 예? 제가 무지합니다만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월급을 줬는데 이제 그게 뇌물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받은 거는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사위였는지 아닌지 아무튼 사위였을 수 있는 분이 받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월급이지만은 어쨌든 그게 뭐 어쨌든 간에 그분이 받았는데 받은 건 그분이 지금 뇌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만약에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면은 뇌물이 아니고 제3자 뇌물로 걸든가 뭐 이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 뇌물이라는 거는 네. 받은 사람과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최소한 무슨 뭐 이 와이프든지 이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경제적 공동체다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건데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아마 검찰이 그리는 지도는 사위가 받았으니까 딸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딸인 다혜 씨가 그 당시에 뭐 보면은 예. 경제적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여사님하고 이 경제적 의존도가 있었기에 그래서 건너 이제 같은 주머니 아마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이전에도 이게 많이 쟁점화가 됐을 때 예. 들은 바는 네. 그렇게 판단을 한 적이 없다. 우리 사회가 네. 그렇게 그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그림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다른 뭐 이 법리로 기소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뇌물로 그냥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늘 검찰이 내놓은 입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등의 다른 사안에서 이 나온 법리를 가지고 기소를 했다고 설명을 하지만 예. 그 설명을 들어봐도 지금 이 관계는 증명이 따로 필요한 사안이에요. 근데 네. 지금 그 증명했다는 말이 없는 걸 봐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재판 가서 깨진다라고 보고 예. 그리고 요 그다음에 다른 거 이게 이상직 의원이 네. 당시에 뭐 중진공 이사장이 됐다가 그다음에 그렇죠. 이게 면직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천을 받고 예.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가로서 공천을 받게 해줬다라는 지금 논리 구조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중간 고리죠. 네. 이것도 몇 단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몇 단계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애초에 공천을 줘야겠다라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천을 주기까지의 과정을 내가 그 공천을 주기 위해서 지금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했다가 면직을 해가지고 정치권에 가야 되는 욕망을 채워줬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입증해야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근데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뭐가 되는 것이다라는 이 무슨 전례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입증이 돼야 되는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당연합니다. 이것도 예. 재판 가면은 제가 볼 때는 깨진다라고 봐서 그러면 이 얘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가 무리한 기소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한 기소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 최근에 조선일보가 지난주부터 일면이 다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열심히 그동안 사법 리스크니 뭐니 해가지고 열심히 공격을 했지만 소용이 없잖아요. 중도층이 아까도 여론조사 관련 얘기를 했지만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한테 많이 지금 쓸려갔지 않습니까? 네. 이 보수층에서 볼 때는 예. 우린 뭐하냐 이거예요. 국민의힘 뭐하냐. 그래서 들고 온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뭘 했냐면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이거를 했어요. 저도 감사원이 봤어요. 저도 봤어요. 감사원이 보고서 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네. 원래 한번 써먹은 거잖아요. 지난번에 네, 네. 중간 결과 보고서 내가지고 몇 사람 이제 그 검찰 수사하게 만들어서 기소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또 했어요. 부동산 통계, 그다음에 소득 관련 통계 네. 이거를 또 실어서 전선을 넓히는 거죠. 예. 이재명 관련 얘기만 해가지고는 전선이 더 이상 넓혀지지 않으니까 문재인 정권 반문 전선까지 다시 생각을 해봐라고 넓히는 요게 하나 있고 오늘 조선일보 일면 뭐인지 아십니까?
9.19 군사합의할 때 9.19 군사합의할 때 네. 서로 GP를 물렸잖아요. 네. 이 휴전선에 있는 거. 네. 근데 북한 GP가 불능화가 안 됐는데 네. 불능화가 안 된 거를 문재인 정권이 알면서도 누구한테 속였다 이거 아니었어요? 유엔사한테 이게 불능화 맞아, 됐다라고 속였다. 근데 이게 소스가 뭐냐? 감사원이에요, 이것도. 아하. 그러니까 감사원, 검찰 이렇게 나와서 반문전선을 넓히고 있는 거. 요거에 지금 검찰도 같이 호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의심을 하나를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를 하면은 반대쪽에서 뭘 할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칠 거잖아요. 네. 윤석열, 김건희를 치면 네. 국민의힘 경선에 이게 어떤 영향으로 오겠습니까?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윤석열 손절하기가 좋아지죠. 네. 윤석열 손절하기가 좋아집니다. 얘기가. 그렇죠? 네. 친다면 아직 뭐 김건희 소환한다는 얘기만 있을 뿐 아직 가동은 안 된 것 같은데 네. 친다면.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득 얻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지금 경선판에서 윤석열을 치기 좋은 환경이 되면. 아 이거는 그분이 막 지금 떠올랐네. 혹시 성이 H 그분인가요? 예. 그런 논리. 그래서 당구로 치면 이게 예. 당구로 치면 제가 쓰리 쿠션? 당구는 못 칩니다만은 네. 아무튼 몇 개 치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 그런 의심이 상당히 든다. 쿠션 돌렸다 이제 이 말씀이신데 저는 이게 실패한 전략처럼 느껴지는 게 이거 모두 제가 너무 정치를 단순하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범야권이 이런 검찰의 행위를 보고 나서 정치 보복 내지는 탄핵 보복성이라고 볼 것이고 이따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전주지검 수사총 책임자 박영진이라는 이 사람이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네. 아 왜 그러세요? 박영진이라고 해서 저랑 비슷하긴 하죠. 자 어쨌든 한동훈이랑 또 가깝다. 윤석열 라인이다. 한동훈과 가깝다. 이런 얘기가 도니까 아까 이제 평론가님이 말씀해주신 그 이른바 이제 한동훈에게 좀 유리한 판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전략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오히려 뭐랄까. 민주당 쪽의 사정은 친문 친명 이게 사실 그 사이에 간극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들을 결속시켜주는 효과를 저는 발휘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봤거든요. 검찰 개혁의 방아쇠, 검찰 해체의 방아쇠를 당겼다. 트리거가 되는 거죠. 네, 예. 더 이상 구제불능이구나.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 저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반란 그러니까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예. 그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서 예. 검찰 개혁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네. 이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구나. 검찰 개혁의 한 길로 가야 된다. 네. 이걸 분명하게 오늘 결의를 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박영진 검사장 그 얘기를 잠깐 하면 이분이 그 재산 신고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보에 공개된 재산 등록 사항을 보면은요. 본인과 배우자의 그 다이아몬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나요? 다이아몬드 반지와 관련된 그 품목에 대해서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금액입니다. 금액이 다 각각 이제 1,000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꽤 큰 화제를 모았던 분이고요. 네, 재산 축소 의혹이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다이아몬드를 저게 어떻게 얻게 됐냐를 봤더니 네. 결혼 예물이었다요. 예, 그래서 결혼 예물인지 아닌지는 수사해봐야 알죠. 뇌물이었는지 아닌지. 인생 되게 간편하게 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재산 공개할 때 항상 저게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예. 시가로 꼭 확인한 다음에 재산 공개를 하거든요. 예. 근데 다이아몬드가 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왜? 검찰이니까 네. 나를 어떻게 건드려? 네. 내가 수사 막으면 되지. 이런 오만함이 저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자인데 예. 그자가 지금 급여를 뇌물로 쳐가지고 재밌네요. 지금 오늘 기소를 한 겁니다. 예. 저게 1,000원이라면 가능성은 저게 사실이라면 예.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모조품이라고 하시게요? 사실이라면 가능성은 딱 하나다. 뭡니까? 결혼식 예물을 예. 문구점 앞에 있는 뽑기에서 뽑았다. 500원 2개 넣고 돌렸다. 이거밖에는 답이 없다. 네. 그러네. 그 왜 진짜 뽑기에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네. 뽑는 거 있어요. 실제로 애들 장난감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는 아니냐 이제 진위 농방 논란으로 가겠네요. 아니 근데 그것도 요즘 시대에 1,000원은 넘죠.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저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오만함이 그 극치에 다다랐는지가 정확히 드러난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 국정감사 때 이게 드러났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산 축소 의혹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네. 아니 다른 수사뿐만 다른 접더라도 박영진 지검장 수사부터 먼저 해야죠. 당연하죠. 전주지검은. 당연하죠. 본인들은 다 성역으로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이럴수록 국민들의 검찰 개혁 의지만 더 커질 뿐이고요. 검찰은 뭐 이미 심우정 씨 덕분에 이제 뭐 관짝에 못을 박은 상황인데 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를 건드리면 언제든지 보복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젖먹던 힘을 다해 가지고 저는 뭐 몸부림과 발악을 치고 있다라고 보는데 열심히들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수사의 형평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좀 분노스러운 보도는 뭐 이것도 사실은 예상을 일부 했습니다만은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서 증선이죠.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에서 김건희하고 이종호는 뺀 채 수사기관에 넘긴 거고요. 뭐 이것도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복형 금감원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했던 발언에 이제 그 이제 내용들이 좀 단서가 깔려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 다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민주당이 27일일 거예요. 4월 27일 즈음에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되니까 아마도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본선 후보 결정이 되는 그 어간에 더 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발의한다고 합니다. 특검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들여다볼 건 뭐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